세계의 경찰인 미국은 걸프전을 통해 하늘을 지배한 공군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 수천 톤에 달하는 군함을 운용하는 해군이 양반일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인 전투기를 다수 굴려야 하는 공군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군이 아시아 최강을 두고 중국과 다투는 괴물 같은 육군을 보유한 것도 이제는 놀랄 일이 아니지만 공군은 지역 강국의 수준을 넘어섰을지언정 일본과 중국 공군에겐 크게 밀리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인 F-35를 보유하고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기가 찰 일이었지만 이제는 국산 스텔스기인 KF-21 보라매가 양산을 눈앞에 두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훈련기인 KT-1 웅비의 개발도 힘겨웠던 한국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KF-21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으며 올해부터 양산될 KF-21은 벌써부터 한반도를 노리는 주변국들에게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들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중국에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한반도 점령을 시작으로 동북아의 패권 장악을 노리던 중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경을 초토화시킬 KF-21에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와 개발사인 카이는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으며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KF-21은 프랑스의 자존심인 라파를 포함해 거의 모든 4.5세대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KF-21은 F-35에 AN/APG-81과 동급 이상인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해 공대공 능력이 우월하며 스텔스기의 핵심인 내부 무장창 역시 2026년부터 양산될 KF-21 블록2부터 탑재될 예정입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상 한국은 KF-21의 개발 과정과 성능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군수 산업에서 한국을 강력한 라이벌로 지목한 유럽을 포함한 서방에선 보급형 F-35로 평가하는데요. 무엇보다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의 짝퉁일 뿐이라며 애써 정신승리를 하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KF-21은 국산 스텔스기를 넘어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할 희망이자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속한 동북아는 단순히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유럽,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올라섰지만 주변국을 시작으로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욕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도 같은데요. 특히 한반도는 역사가 증명한 동북아의 전력적 요충지이자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중국군의 5대 정구 중에서도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 정구는 최정예로 손꼽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최강으로 군림하는 한국 육군은 중국 육군을 통째로 갈아버려야 제압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해군과 공군은 한국이 중국에게 크게 열세입니다. 그나마 한국 해군은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잠수함 사령부가 버티고 있으며 최근엔 전략무기인 SLBM을 탑재한 안창호급까지 배치하면서 중국 해군조차 식은땀 흘릴 정도인데요. 하지만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력도 전무한 한국 공군은 질적으론 우위지만 물량에서 크게 열세였으며 제 아무리 F-35라도 39대로는 미친듯이 몰려올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하는 것도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 공군이 공중 우세를 점하려면 최소 60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미 퇴역할 시기를 한참 놓친 F-4와 F-5마저 운용하던 한국 공군에겐 어림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한국은 국산 전투기인 KF-21의 개발에 성공해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미 공군에선 모든 예산을 KF-21에 집중하면서 최소 300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까지 잡았는데요. 공군이 이렇게까지 KF-21에 목매는 이유는 압도적인 질적 격차로 중국 공군의 물량을 상쇄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중국군의 공세 종말점을 강요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F-35가 공중 모의전에서 4.5세대 전투기들을 철저하게 압살하며 스텔스기의 전력적 가치를 증명했는데 그와 동등한 KF-21은 중국 공군의 주력인 J-20과 J-21을 상대로 일방적인 학살극을 펼칠 수 있습니다. KF-21을 내세운 한국 공군이 죽기 살기로 싸워 한반도의 제공권을 중국 공군에게 내주지 않는다면 중국 육군은 자신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전력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한국 육군을 결코 뚫을 수 없습니다. 또한 KF-21이 우월한 스텔스 능력으로 중국 본토에 침투해 무방비 상태인 보급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수도인 북경을 포함한 중국의 대도시들을 기습 타격해 극심한 경제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한국 육군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산악지대를 요새 삼아 공세를 저지하면서 전투력을 상실한 중국 육군을 포위 섬멸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중국군을 패퇴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비를 마친 한국 육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 한반도를 통일하고 중국 본토로 진격할 수 있으며 이미 지상군의 절반 이상이 괴멸당한 중국은 항복 혹은 휴전을 택하는 이지선다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하나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KF-21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으며 전세계가 긴장할 동북아의 패권 경쟁이라는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보람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분 밀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